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전에 좋아하던 일인데 이제는 너무 지친다. 번아웃은 말 그대로 완전히 타버린 상태를 의미해요. 열정도, 에너지도, 의욕도 다 소진돼서 더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는 번아웃을 통해 나에게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단순히 피곤하다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지적인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먼저 신체적인 증상을 보면 만성 피로감, 불면, 두통,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식욕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나는 등 몸이 자꾸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돼요. 무기력한데 잠은 잘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고요. 정서적인 증상으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함이 가장 두드러져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올라오고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자책도 하고 자기 비하도 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예전에 좋아하는 일에도 이제는 의욕이 생기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인지적인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잘 손이 안 가고 자꾸만 미루게 되죠. 그런데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난 더 열심히 해야 해 하면서 자신을 더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몸과 마음이 더 지쳐가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인지하기 어려우면 나에게 쌓이게 되고 그게 번아웃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고 한 번쯤 멈춰서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내가 번아웃은 아닐까? 내가 어떤 것에 요즘 흥미를 느끼고 있을까? 나를 향한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이 겪는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나 지침을 넘어서는 깊은 심리적 소진 상태로 나타나요. 이 시기의 번아웃은 특히 내가 뭘 위해 이걸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미상실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계속되는 탈락과 비교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방향성과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는 지침은 육체적 피로보다도 훨씬 무겁게 다가와요. 번아웃에 빠진 이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해내는데 라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고 이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노력 그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효능감도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전반적인 무기력감으로 이어지고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의욕이 생기지 않거나 계속 미루게 되는 상황이 반복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쳐있는 듯한 상태가 지속되고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여기에 감정 기복까지 심해지면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쉽게 눈물이 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SNS 같은 것들을 보면 주변 친구들이 취업에 성공하거나 직장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자신만 뒤처지는 듯한 느낌에 인간관계를 멀리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응원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계도 끊기고 고립되게 되죠.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쉼도 좋지만 나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지지를 받는 방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공감이 되어 좋긴 하지만 내가 나를 직면하고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나의 방향을 찾아야 해요. 스스로 지켜내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나의 소진 상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에 빠진 사실조차 모르는 채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야.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쉬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설득하며 버티긴 하지만 결국 그 무시는 더 큰 탈진과 무기력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지쳐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이 무뎌졌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늘 피곤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아마 단순한 게으름이나 약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조금 쉬어도 괜찮다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순간순간들이 회복의 진짜 시작이거든요. 인정을 해야 나에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섞여 있는 감정과 생각들이 정리되고 그 공간이 따뜻하게 가득 채워지는 연습들을 해야 나의 계획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은 의지만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오랫동안 돌보지 못해서 생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해요. 첫 걸음은 나 지금 괜찮지 않구나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번아웃이 오면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무력해질 수도 있어요. 타인의 사소한 말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들에 상처를 받거나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도 나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기보다는 나를 알아차리고 표현해주는 거예요. 감정을 직접 말로 꺼내기 어렵다면 기록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의 감정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하루 중 감정의 변화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던 감정이 글로 정리가 되면 거리를 두고 제3자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적는 것조차 버겁다 이러면 마인드맵도 굉장히 좋거든요. 마인드맵은 나를 기준으로 두고 내가 복잡했던 생각과 버거운 감정들을 다 꺼내고 나의 눈으로 직접 나의 상태를 보는 거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부딪힐 힘조차 없다. 그러면 예술 활동처럼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거나 춤을 추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의 마음을 풀어보는 거죠. 꼭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는 나만의 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정리하는 작은 루틴, 예를 들어 제 시간에 자고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하는 것도 내 감정의 리듬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결국 번아웃 속 감정 기복을 다스리는 거는 나 자신을 다시 돌보는 일인 거예요. 기록하고 표현하고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그 순간들이 모여서 조금씩 나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